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어저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쵸? 대박입니다. 근데 실제 대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쵸? 물론 뭐 장중에 매매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제 이 신규 상장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흥행에 성공을 했느냐? 흥행에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에코프로의 평가치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기 때문이고요. 그 프리미엄에 비해서 에코프로 머티,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그쵸? 조정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조정 구간을 제가 시가총액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도까지 이 마진율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시가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대략 한 14%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가는 건 사실상 당연하다. 근데 저는 오늘 매매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쵸, 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미래 가치를 반영했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그 부분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그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이 프리미엄을 계산해 보면 과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승은 할 수 있지만 이거 진짜 매매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매매는 못했지만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그쵸? 개인적으로 저는 반도체를 지금은 더 선호를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함께 제약주를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 달까지 1월 효과죠. 1월 효과까지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조선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 쪽 이쪽을 굉장히 강한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막 가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요. 무엇보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들어오는 수급 때문이 아니라 상장되고 나서 나오고 있는 평가 금액 자체 있죠. 시가총액에 대한 평가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을 하죠. 전구체는 양극활 물질을 만드는 중간재 역할을 합니다. 자, 양극재를 만드는 그쵸, 필수 소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극재에 뭐가 들어간다 그러죠? 그쵸? 요즘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이니켈 양극재, 그쵸? 이게 효율이 높아서 계속 선호하는 부분이 있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이런 부분의 강자가 에코프로고 에코프로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쵸, 올해 엄청난 상승을 했고 무엇보다 이 과거에도 20년과 21년도에도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막 복잡하고 막 디테일하게 보는 것보다 핵심 내용만 딱딱딱 짚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양극재 전구체는 양극활 물질을 만드는 중간재 역할을 합니다. 뭐 그런 시꺼무딩딩한 가루예요, 그냥. 근데 어쨌든 양극재를 만드는 데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전구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니켈 코발트 망간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하면 뭐가 생각나죠? NCM 배터리 생각나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쵸? 지금 에코프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쵸? 왜? 가격이, 그쵸? 원자재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판매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항상 낮을 수 없고 항상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평균치가 있을 거고 그 평균치에서 이번 분기, 3분기 실적은 미달됐다고 보면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그 구조를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전구체도 그쵸? 요런 원자재가 동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구체로 인해서 그쵸, 최종적으로 양극재를 생산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 자체도 차이가 나지만 중요한 내용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마진율이 양극재보다 높다. 그쵸? 마진율이 양극재보다 높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금속 물질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마진율 차이를 받겠죠. 근데 공정이 덜 들어가요.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균적인 마진율을 잡았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보면 그쵸? 양극재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6%, 7%, 7%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 3분기에 보면 2%까지 낮아졌어요. 그런 건 왜 그러냐면 그쵸? 비쌀 때 사놨었던 소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비쌀 때 사놨었던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락했으니까 그 하락한 부분을 반영해서 마진율이 대폭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이익의 폭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여기 다음 분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마진도 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줄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 7%, 7%, 6% 이런 수준보다 곱하기 2 정도 잡는 게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잡히는데 실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높아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정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생산하는데 양극재보다 훨씬 더 적은 공정을 거쳐요. 그러면 비용 자체, 그쵸? 생산하는데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가고 마진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매출 규모 자체가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BM보다 낮지만, 그쵸?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의 나누기 2 정도 하는 게 딱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곱하기 2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같이 땡겨져 버리잖아요. 같이 땡겨져 버리면 그러면 또 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약간 좀 조정의 구간을 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요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적정한 가격도 아닙니다. 쌉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적정한 가격이라고 쳤을 때,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오늘 시가총액, 그렇죠? 종가 시가총액이 마이너스 2% 하락해서 24조 102억 원입니다. 근데 나누기 2를 하면, 그렇죠? 곱하기 0.5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2조 정도가 돼야 되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오늘자 기준에서 어제자 5조고요. 그쵸? 오늘자 기준에서 6.5조입니다. 6.5조. 여기서 곱하기 2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수월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큰 폭으로 그쵸?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흥행, 그렇죠? IPO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마 중간중간 털리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 그렇죠? 중간중간 털리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털리는 상황에서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목과 관련돼서 가격을 잡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신고가 구간이죠. 신고가 구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지만 이 종목은 그쵸? 신고가이기는 하지만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는 신고가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먼저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강프로의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 가까운 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공략을 했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약이나 그쵸?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게임, 그리고 조선 이쪽을 내년 1월까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가격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추가 상승은 곱하기 2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오늘 상한가 기준에서. 왜? 12조 대까지는 가격 부담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쵸? 근데 그런 구간을 어떻게 잡는지,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쵸?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쭉 보면 일단 제가 단타를 진행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종목에 대한 단타를 성공을 해서 20%대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 보시면 11월 21일 8시 50분 그렇죠. 칩스앤미디어 진행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시초가 한 종목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죠. 확인해 보면 칩스앤미디어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25%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죠. 신고가를 달성한 부분이 6월과 7월 달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11월 달에 무상증자 권리락을 하면서 고가 매물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러면서 영망치 캔들이 발생했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추가적으로 올랐는데,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건 내용을 따지면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칩스앤 미디어에서 개발에 성공한 NPU가, 그쵸, AI 반도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 미디어 쪽에 특화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를 GPU가 대체할 수는 없어요. 요건 영상 작업에 특화된 내용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에 특화된 내용을 통해서, 그쵸, 더 저렴하게 영상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H264 코덱,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가 H264 코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지금 요 영상을 만들어서 코딩을 할 때도 H264 코덱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칩스앤 미디어에서 만든 NPU, 그쵸? 이 NPU에 대한 사용처는 굉장히 개인 단에서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GPU의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일반적으로 개인용 PC에서 사용하는 그 웬만한 이 GPU가 들어간, 그쵸, 뭐 지포스 제품을 살라 그러면 한 50에서 60 정도는 줘야 쓸만한 제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다각도로 활용 가능한, 근데 그런 부분에 거품을 딱 빼고 영상 작업에 필요한 그 내용만 딱 담아서 이 한 50에서 60만 원 가는 그 준하는 성능을 내게 되는 거죠. 물론 한 분야에 특화된 거지만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 그쵸,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 이미 그 전에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신고가 구간부터 추적을 해서 돌파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했다. 그러면 저는 칩스앤 미디어를 매매하기 위해서, 그쵸, 오늘 20%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쵸,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매매했고 여기서 하락하는 구간에 매도했고 다시 추적을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 다시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이런 부분은 물론 검색기를 통해서 찾고요. 장 마감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즉 신고가 매매에 대한 내용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의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갔다면 더 보유를 했겠지만 오늘 상한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전 종가 매도를 했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모두, 그쵸, 뭐 종근당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신고가 종목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신고가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심리가 안 잡히고요. 그리고 고가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거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이 매수를 통해서 매도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내가 잘 모르겠다. 멘탈이 흔들린다. 그쵸?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딱 오늘까지만 제가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00분까지만 받을 예정이니까 지금 14분 남았습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곱하기 2만큼 더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순탄하게 가진 않을 겁니다. 중간에 조정 구간이 있고요. 음봉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왜? 에코프로에 대한 평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에코프로의 성장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올해 상승폭이 15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가 구간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쵸, 이평선이 꼬였고 이평선을 다시 풀어야 되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런 구간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앞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중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단기적인 공략을 이제는, 그쵸, 내가 만약에 오늘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다 그러면 내일 시가 정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더라도, 그쵸,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 내용은요, 한 가지 딱 기억하세요. 보유를 한다. 끝까지 보유한다. 목표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순탄치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가격은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까지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요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고요.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그쵸? 그리고 가격 설정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물론 지금은 수직으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20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뭐 조정을 한 30% 40%씩 이렇게 주고 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까 전에 제가 공모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쵸? 자, 여기 한번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가가 지금 36,000원인데 오늘 종가가 1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는 건 곱하기 3 정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공모가가 확정되고 나서 그리고 상장을 했을 때 4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상장을 했어요. 상장 시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위로 당기는 게 맞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50%를 하면, 그쵸? 어느 정도가 되나요? 시가총액이 3조대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24조니까 상대적인 평가치가 너무 낮잖아요. 아무리 지금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상승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평균적인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무서워서 저는 매매를 못한 겁니다. 근데 이런 매매를 못하더라도 그 다른 종목에서 이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패스를 하는 건데, 제 가격에 대한 기준치는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그 상승 여력 구간에서 내가 가격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 가격대는 철저하게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중요하다.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고요. 요 내용은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털리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매를 못했지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설정 값은 맞을 수밖에 없다. 왜? 숫자가 그렇게 찍히니까.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무엇보다 털리지 마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